자, 어떻게 다 풀어보니까 답이 좀 나오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이거 좀 아리까리해야 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없어? 넘어가도 돼? 진짜로? 어? 내가 넘어가도 된다고 그랬어. 넘어갈 거야, 그럼.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두 번째 이제 단원이 극한값의 계산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성질을 좀 아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극한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판단할 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프. 그릴 수 있니? 이 판단해서 만약 그릴 수 있다면 그림으로 그냥 판단해. 그림으로 판단. 근데 그릴 수 없다면 내가 봤을 때 이 그림을 그릴 수 없어. 그럴 때는 지금부터 배우게 될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 극한에 관한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갖고 푸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함수의 꼬라지를 보는 거야. 꼴을 판단한다. 자, 꼴을 판단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 부정형의 형태의 꼴을 판단하는데 0분의 0꼴이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냐, 무한대 곱하기 0꼴이냐. 이 부정형의 형태는 이 네 가지가 있거든. 이 꼴을 판단한 다음에 그게 어떤 꼴인지를 판단하고 그 꼴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여기는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극한에 관한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직관적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인다는 게 좀 쉽진 않지만, 자, 극한에 관한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두 개의 함수가 등장하는 거야.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등장하는데 fx라는 함수가 x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 알파로, gx라는 놈이 x a로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해 베타로. 즉 fx와 gx는 x a라는 지점에서 둘 다 수렴하는 함수야. 극한값이 존재할 때. 자, 그렇다면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이 fx의 실수배 되어 있는 놈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다면 그냥 극한에 관한 성질이야. 내가 이 극한값 알거든? 그거의 실수배 되어 있어? 얘를 앞으로 빼. k 곱하기 리미트 fx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서 그놈에다가 k배 하면 되는 거야. 얘 극한값이 알파면 그냥 k 알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진 않지. 거기 니네 책에 써있어. 이거는 이게 써있으니까 거기 함수의 극한에 관한 성질에서 1, 2, 3, 4, 5 다 써있단 말이야. 요건 다시 쓰지 마. 자, 선생님이 쓰라는 거만 써있다가. 자,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gx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나누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에 대한 극한값은 이 극한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됩니다. 이게 성질이에요. 마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도 극한값이 있고 얘도 극한값이 있다면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해서 전체 함수로 말아보지 말고 리미트를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을 따로 구한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됩니다. 이게 극한에 관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두 개의 함수를 더한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알고 싶어. 근데 각각의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이것 따로 보고 그놈의 결과치를 더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를 결과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된다. 오케이? 단 나눌 때를 좀 조심해야 돼. 봐봐. 자, 여기 봐라. 이것도 지금 극한값 존재하지? 이것도 극한값 존재하지? 그러면 리미트는 각각 뿌릴 수 있다며. 그래서 저놈의 극한값은 fx의 극한값 구하고 gx의 극한값 구해서 이 결과치를 나누면 되니까 알파를 베타로 나누면 되지. 근데 문제가 있지. 만약 이놈의 극한값이 만약에 0이라면 0도 극한값으로 존재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0이라면 0분의 뭐식이라고 쓸 수 있냐 없냐? 없지. 그래서 나누기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 gx라는 놈의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의 극한값 베타가 0이 아닙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계산을 할 때는 나누는 함수 gx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이 단서 조항이 있을 때만 이 나누기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각각의 극한값의 몫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요. 이 경우에는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얘가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이 극한값이 있고 극한값 있는 놈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은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됩니다. 이 말을 얘네 책에다 이제 써.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수렴이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가 수렴이지. 수렴하는 함수와 수렴하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의 그 결과치는 수렴합니다.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에 대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수렴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니네들이 좀 할 건데 그 비교해서 하나 좀 써놔라. 여기다 쓸게. 그럼 선생님 수렴하는 것과 수렴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수렴인데 극한값이 존재하는 수렴하는 놈과 발산하는 놈이 있을 수도 있잖아. 수렴과 발산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이때의 결과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하나는 극한값이 있어. 하나는 극한값이 없어. 그런데 두 개의 함수를 더한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판단하게 우찌 될 것 같니? 수렴과 발산이 격돌했어. 그럼 뭐 될 것 같아? 그냥 느낌상 발산일 것 같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아. 모른다. 모른다는 말은 각각의 극한값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함수에 대한 극한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냥 써놓기만 해. 이게 무슨 뜻인지는 내가 나중에 어떤 특정한 문제에서 바로봐 드릴 테니까 요거 하나 썼지? 수렴하고 수렴하는 놈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거야. 수렴하고 수렴하는 놈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거고 하나라도 발산하는 게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전체 함수에 대한 이게 합쳐진 함수에 대한 극한을 다시 조사해야 된다.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 성질을 쓸 수 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 성질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되게 무서운 얘기지만 봐봐. 이 함수의 극한값을 우리가 따지고 있어. 그냥 무서운 얘기야.
전체 함수를 바라보고 극한값 구해도 되지. 근데 극한의 성질을 써서 푼다는 얘기는 이 함수 따로, 이 함수 따로 바라봐도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다항 함수니까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수렴이지. 얘도 수렴이지. 그럼 더해서 만들어진 얘도 수렴인 거지. 근데 얘의 극한값을 전체를 바라보고 풀 수도 있지만 이것도 수렴하는 함수고 이것도 수렴하는 함수니 각각을 분리해서 얘의 극한값 따로 얘의 극한값 따로 해서 그 결과치를 더해도 되겠구나. 물론 그 문제를 이 문제를 이렇게 쓰진 않지만 그냥 그 성질을 적용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다항 함수니까 1 대입하면 되고 다항 함수 1 대입하면 되니까 저놈의 극한값은 6이 됩니다. 이게 성질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갔어요? 네. 그 다음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 오늘 공부할 내용들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니네 책에 보시면은 8페이지에 괄호 2번이 있어.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밑에 보면 괄호 수렴하는 유리함수의 극한의 성질 거기다 별표 빡 쳐놔. 수렴하는 유리함수의 극한의 성질. 그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유리함수라는 건 다른 걸로 표현하면 분수함수거든. 자, 이거 앞으로 많이 써먹을 거야. 잘 봐. 두 가지가 있거든. 이 분수함수에 대해서 x가 a로 갈 때 얘 극한값이 존재해요. 알파라는 실수가 존재할 때. 두 번째, and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조사해 봤어. 분모에 들어가는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조사해 봤더니 이게 0으로 가면 돼. 다시 전체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있어. 분모 gx에 대한 극한값이 0이야. 결론 분자에 해당하는 fx의 극한값은 반드시 0으로 갑니다. 이게 첫 번째. 다시 결론을 좀 알아도 이 분수함수 전체가 수렴해. 극한값이 있어. 분모를 들여다봤더니 그게 극한값이 0이야. 그러면 분자의 극한값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바라봤을 때 있는데 이게 0으로 가? 그럼 반드시 해도 0으로 간다. 이게 첫 번째 성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극한값 계산할 때 이 분모에다가 x에다 a를 대입해 보거든. 근데 그게 0으로 가. 근데 극한값이 있어. 그러면 여기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얘도 0으로 갑니다. 이 성질을 갖고 문제를 막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왜 이렇게 되는데요? 잘 봐. 아까 우리 극한의 성질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 수렴하는 놈과 극한값이 존재하는 놈과 수렴하는 놈을 곱한 결과치로 수렴한다고 그랬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fx의 극한값을 알고 싶어. 자, 이게 수렴하는 함수야. 이게 수렴하는 함수야. 이 수렴하는 두 개의 함수를 무슨 짓 하면은 fx를 만들 수 있겠니? 이 수렴하는 함수고 수렴하는 함수인데 얘네 두 개의 함수를 더하면 만들 수 있냐, 빼면 만들 수 있냐, 곱하면 만들 수 있냐, 나누면 만들 수 있냐. fx를 만들는 거야. 곱하면 되잖아. 곱하면 이렇게 날아가니까. fx의 극한값을 따지고 싶다면 gx분의 fx라는 놈의 극한값과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곱하면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얘하고 얘는 없어지니까 fx의 극한값이 되는 건데 얘의 극한값이 현재 수가 얼마? 이게 알파라고 했고 얘의 극한값은 현재 수가 얼마? 0이라고 했잖아. 알파 실수에다가 0 곱하기 0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걸 우리는 너무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한다 이거지. 분수 함수가 등장했는데 이놈의 극한값이 존재해. 분모가 빵으로 가? 그럼 분자도 빵으로 간다. 이렇게 갑니다. 분모가 빵으로 가면 분자도 빵으로 가는 거야. 분모가 빵으로 가면 분자도 빵으로 가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결론 마지막. 이 분수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해 알파로. 근데 이번에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알파가 0이 아니야. 그리고 이번엔 분자를 들여다봤어. 분자를 들여다봤더니 극한값이 0이래. 얘가 0으로 가. 그 분수함수가 극한값이 있어. 결론. 그렇다면 분모에 해당하는 gx의 극한값도 반드시 0으로 갑니다. 결론. 이게 두 번째야. 그럼 아까랑 비슷해. 전체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이번엔 분자를 들여봤더니 얘가 0으로 가. 그럼 반드시 gx의 극한값도 0으로 가야 됩니다. 단 이 수렴하는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이게 0이 돼버리면 얘가 지금 0으로 가니까 얘가 꼭 0으로 갈 필요 없잖아. 3 같은 거 가도 되잖아. 5로 가도 되잖아. 분자가 어차피 0이니까. 그럼 결과치 0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결과치가 0이 아니라는 점. 예를 들어 3이야. 근데 얘가 0으로 가. 그러면 얘가 0으로 간다는 뜻이야. 근데 얘가 0이면 얘가 0으로 가니까 당연히 0으로 가는 거지. 얘가 뭘 받든지 간에. 무슨 말일까? 여기서는 단선 조항이 이런 단선 조항이 있어야 돼. 여기는 필요 없지. 알파가 뭘 가져도 되는데 여기서는 알파가 0이 아니라면 그 전제 조건이 있을 때 분자가 빠르고 가면요. 분모도 빠르고 갑니다. 이거. 증명은 이렇게. 얘 극한값을 조사하고 싶어. 이게 수렴하는 함수야. 이게 수렴하는 함수야. 이 두 개의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수렴하는 거지. 그럼 얘하고 얘를 무슨 짓 하면 gx가 나오긴? 얘하고 얘의 사칙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무슨 짓을 했을 때 gx가 나오겠어? 얘를 얘로 나누면 되지 않나? fx를 gx분의 fx로 나눠버리면 이거의 극한값을 보여줘요. 그럼 이게 fx 이렇게 날아가고 이게 1분의 fx니까 없어지고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gx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거 수렴한다고 그랬고 이거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얘의 극한값은 0이 아닌 어떤 알파 값이고 분자에 해당하는 극한값은 0이니까 결과적으로 0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gx의 극한값이. 자, 선생님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기억하냐면 분수함수가 딱 떴을 때 수렴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x가 a로 갈 때 분모가 어떻게 가는지 판단해봐. 얘 만약에 0으로 간다면 얘도 0으로 갑니다라고 문제를 푸는 거고 거꾸로 얘를 판단할 수 있어. 얘가 0으로 가. 근데 극한값이 0이 아니야. 그럼 얘도 0으로 갑니다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가능해. 봐봐. 얘 책에 보면 예제가 하나 있거든? 그 예제에 좀 이름을 좀 붙여놓고 좀 가볼게. 확인 문제 2번을 한번 봐봐. 확인 문제 2번에 1번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볼게. 2번 문제부터 보자. 2번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에이씨. 그래, 2번. 얘를 하나 듣게, 선생님. 얘가 시험사네. 이렇게 놓고 A와 B를 구하세요.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럼 이제 이렇게 따지라는 거야.
일단 확인. 분수함수가 등장하죠. b라는 게 극한값이 있다는 뜻이야. 얘가 어떤 극한값을 가져. 그다음 x가 1로 가는 거니까 여기 대입을 해보는 거지. x에다 1을 대입하면 분모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그러면 분수함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당연히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아까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얘가 0으로 가려면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0 돼야 되는 거니까 1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a가 뭐가 돼? 0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a 값을 정할 수 있어. a는 1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그러면 막 a가 이제 1로 고정이 됐어. 1로 고정되다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봤더니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을 따지라는 건 1은 아닌 거잖아. 0 될 일은 없지. 그럼 하나 약분해도 되지. 그럼 하나 약분하고 요거 약분하면 남는 게 x-1만 남지. 거기다가 1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b의 극한값은 얼마 돼? 아 이거 다른 걸로 쓸 걸 그랬네. 이거 3으로 쓸게. 선생님 0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니까 이렇게 3으로 쓸게. 그러면 다시 바꿀게. 바보같이 썼어. 1 집어넣으면 이렇게 2 되는 거지? 여기 2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주식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가는 거지? 이제 1 집어넣으면 b 값은 -1 됩니다. 그래서 a 값과 b 값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걸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제를 하나 써주세요. 저기다. 극한값 구하는 것까지 예를 하나만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 분수함수가 나왔을 때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확인 문제를 한번 볼게요. 확인 문제 1번 봅니다. fx가 x =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gx도 극한값이 존재해. 그럴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래.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리해서 계산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첫 번째 건 얼마 나오니? -1 나오지? 괜찮지? 두 번째 거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그냥 극한값으로 계산하면 되네. 3분의 -3 되니까 -1 되지? 그렇게. 자, 두 번째 것도 봅시다.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분수함수가 수렴해? 분모 봤더니 빵으로 가? 분자도 빵으로 가야 돼. 그럼 a는 얼마 되는 거야? 3. 그렇게. 오케이? 자, 2번도 봐. 극한값이 있어, 분수함수. 근데 이번엔 분자가 빵으로 가. 전체 극한값이 0은 아니잖아. 그럼 분모도 빵으로 가야 되니까 -2를 대입하면 4에다가 -6에다가 a는 얼마? 2 되겠네? 지금 따라왔어 이거? 따라온 거야? 응. 대답 좀 해라. 자, 그래서 그 분수함수에 대한 극한의 성질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내공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내공업. 거기에 1, 2, 3 세 번째 또 박스를 쳐.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박스 별표.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찾았니? 우리 아가 찾았니? 못 찾았지? 아, 내가 많이 빠르다. 박스를 치시고 별표를 치세요. 찾았어. 지금부터 이제 그거 설명할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때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판단하고 그릴 수 없을 때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세요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얘기가 뭐냐 그 두 번째가 꼴을 판단하는 거야. 꼴을 판단하면 그 꼬라지가 자 정형의 형태가 있고 부정형의 형태가 있어. 정형이라는 거는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걸 정형이라고 해. 정해진 형태.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함수가 있거든. 이렇게. 자, 두 개의 함수의 리미트. 예를 들어 x가 a로 갈 때 두 개의 함수의 합에 대한 극한값을 조사를 하는데 이게 넣어보는 거야. x에다 a를 넣어봤더니 얘가 무한히 커져. 여기도 x에다가 a를 넣었더니 이것도 무한히 커져. 양의 무한대로 가.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놈과 무한대로 가는 놈 이게 꼬라지라는 거야. 실제 이걸 대입했을 때 그 결과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라는 거지. 근데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해 양의 무한대로. 그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 걸 더했을 때의 결과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개 큰 새끼하고 개 큰 새끼를 더하면 개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 이런 걸 정형이라고 하는 거야. 꼴을 봤을 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은 이미 그 결과치를 우리가 알 수 있어. 무한대로 가는 거지. 기쁨 더하기 기쁨은 기쁨인 거야. 이런 느낌. 그런데 봐봐. 또 봐. 얘하고 얘를 봤는데 이번에 이제 곱하기라고 봐. 꼴을 봤을 때 무한대 곱하기 앞에 건 무한대로 가는데 뒤에 거는 어떤 상수 C로 간다고 해. 이건 수렴하는 거고 이건 발산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숫자니까 무한대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얘가 커지는 값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그냥 커지는 거잖아. 결과 예측할 수 있지. 다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C가 만약에 양수일 때와 C가 만약에 음수일 때로 가려면 양수일 때는 플러스를 가지면서 무한대로 가고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가지면서 무한대로 가요. 이것도 결과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봐. 정형 중에 분수함수가 있었어. 분모를 봤더니 무한대로 가. 분자를 봤더니 이렇게 실수로 가. 얘는 어디로 갈 것 같니? 최종적으로. 개 커지는데 숫자가 1이야. 분자는. 분모는 졸라 뚱뚱한데 분자는 1이야. 마이너스? 잘 생각해보. 여기가 시작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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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1이야. 그게 0.000000000000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어디를 향해 가? 이것도 정해져 있는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그런 게. 이런 걸 정형이라고 해. 이런 걸 정형. 내가 함수의 어떤 극한의 상황을 봤을 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어떤 실수, 무한대 분의 이게 제일 중요하다.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는 운명이 결정돼 있어. 이렇게. 이런 형태를 정형이라고 해.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까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판단했지만 이런 놈의 극한을 따질 때는 지금부터는 이렇게 따지는 거야. 따로따로 바라봐서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 보는 거라고. x는 무한히 크면 제곱했으니까 무한히 커지는 거잖아. 얘는 숫자니까 그냥 숫자 상수잖아. 그럼 이런 꼬라질 때의 최종적인 결론은 분모가 개 커진 거니까 0으로 갑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지금부터는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꼬라지를 판단. 근데 이렇게 판단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판단 불가능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부터 할 얘기가 그거야. 판단 불가능한 것들. 이 함수의 극한을 판단하세요.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저놈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 판단을 한다는 건
얘 따로 보고 얘 따로 보는 거야. 그냥 x에다가 1을 넣어봐. 얘가 어떻게 되나? 얘 1을 향해 가면 쟤는 0으로 가는 거지. 0으로 가는 거지. 여기 분자에도 1을 넣어봐. 얘도 어디 봐?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0으로 간다는 건 분모가 걔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거고 얘도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그럼 0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진 걸 나눴다고 해서 이게 1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럼 얘는 몰라요, 야. 몰라요. 그래서 이 꼬라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0분의 0꼴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부정형의 한 가지야. 그래서 그런 부정형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니네 책에 나와 있는 부정형들이 첫 번째가 0분의 0꼴, 두 번째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세 번째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네 번째가 무한대 곱하기 0꼴. 부정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책에 네 가지가 써 있을 거야. 근데 이 네 가지를 너네들이 판단하면 풀이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풀이 방법 옆에 써 있는 거를 밑줄을 잘 그어놔.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되는 놈이 있거든. 인수분해해서 풀면 나와. 또는 무리식을 포함하고 있을 때가 있어. 루트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루트를 없애. 유식한 말로 유리화라고 얘기해. 지금은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 풀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풀이 방법들을 다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정해놨으니까 일단 읽어는 봐야 된다고. 첫 번째 얘기 그런 거야.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무한대로 가는 이런 꼬라지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 그러면 그런 짓을 하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나와.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정형이기 때문에 결과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눈다. 설명해 줄게요. 자, 세 가지 예를 들 테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얘 세 가지를 구석탱이에다 좀 적어놔. 대충 이렇게 할게. 첫 번째. 대충 쓰는 거야. 세 번째.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 그리고 결론을 좀 내드릴 테니까 쟤네들 한번 봅니다. 우선 꼬라지를 판단한다고 그랬지? 얘부터 볼게. 다시 볼까? 자, x에다 무한대를 넣었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5. 무한대로 가지. 분자에다 x에다가 무한대를 넣었어. 무한대 3차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가 몇 차예요 지금? 현재 수가 2차지.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냥 쓸게.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눌 거다. 그럼 저놈이 어떻게 되냐면 쓸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거부터 따로
이렇게 계산하면 1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x분의 3이 되고요. 그리고 계산하면 x제곱분의 5가 됩니다. 동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x제곱으로 나누면 4x가 되고요. 요거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감 잡았니? 이제 봐. 얘를 따로따로 바라볼 거야. 그럼 얘를 보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면 상수꼴이 나왔지. 분모가 개 커지고 분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 아, 분모가 존나 뚱뚱해. 0으로 가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등장하고 저놈은 0으로 가는 새끼니까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갈 거예요. 얘도 0으로 갈 거예요. 얘만 남지. 근데 이게 다 0으로 갔으니까 1분의 무한대지. 결과치 무한대로 발산하는 발산이야. 근데 표시를 하자면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두 번째로 한번 해볼게. 두 번째. 눈썰미 있는 애들은 금방금방 판단하는데 두 번째를 좀 판단해 봤더니 자, 분모의 최 항상 분모의 최고차야. 항상 분모의 최고. 분모의 최고차 2차야. 분모 문제를 x제곱으로 나눌 거야. 얘도 x제곱. 분리해서 써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짠. x제곱분의 2x제곱이니까 2만 남고 x제곱분의 5니까 x제곱분의 그냥 5 분자 x제곱분의 3x제곱 3 남고 x제곱분의 마이너스 5x x 하나 남고 분자에 5 남고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감 잡았냐? 이렇게 되면 또 보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들이 다 등장하는 거야. x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거 분모의 1이 분자의 3 돼서 제 극한값은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거. 자, 이번에 분모의 최고차가 x 3승이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 자, 이렇게 나누면 얘는 자, x세제곱분의 x세제곱은 1 분모의 x가 하나 남아 분모가 x세제곱이 그대로 다 남아 얘는 분모의 x제곱이 남아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되면 전부 0으로 간다고. 얘도 0으로 가지? 얘도 0으로 가지? 분모는 1이 살아있지. 1분의 0이니까 최종 결론은 얼마 돼? 0 되는 거야.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다? 최고차만 봐봐. 분자의 최고차의 차수가 분모보다 크지. 그럼 발산이야. 왜냐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눌 거잖아. 2차로 나누면 여기 x라는 항이 남잖아. 즉, 아이고 분자의 최고차 항의 차수와 분모의 최고차 항의 차수를 비교할 건데 분자가 더 크다면 무한대로 발산이야. 무한대로 발산. 분모의 x가 남기 때문에. 근데 얘를 봐. 분모의 최고차가 2차야. 분자의 최고차는 2차야. 동차야. 그럼 얘로 나눌 거니까 얘네들 날아가서 숫자만 남아. 이게 극한값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같을 때는 이거야. 분자의 최고차와 분모의 최고차가 같을 때는 극한값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나오는 거야.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 된다. 분모의 최고차과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의 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최고차만 비교해서 동차야? 그러면 개수분의 개수 2분의 3으로 결론을 내릴 거라고. 느낌 오잖아.
또 이거 봐. 이 경우는 분모의 최고차가 더 큰 거지. 분모의 최고차의 차수가 분자의 최고차의 차수보다 큰 거잖아.